이제 어디냐면 대리권의 제한으로 들어갈 차례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대리권의 제한으로 가겠습니다. 제한. 207페이지요. 대리권 제한. 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대리권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대리권의 의는 뭐랬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복습하고 있어요. 자격 또는 권한 또는 지위라 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발생은 어떻게 됩니까? 법정 대리는 뭡니까? 법률의 규정. 임의 대리는 수권의 행위를 해석하면 된다. 여기 다 적어놨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권의 범위. 대리권 범위를 정했을 때하고 정하지 않았을 때 나눴었죠. 정했을 때는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임의 대리는 수권의 행위를 해석하면 된다.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118조. 자, 어떻게 됩니까? 보존행위와 이용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여기가 배웠죠? 맞아요? 그래서 보존행위 종류 5가지. 이용계량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 계량행위에서는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 이용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고 했죠? 자, 여기까지 정의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대리권의 제한입니다. 제한입니다. 제한. 대리권의 제한은요, 자, 일단 124조, 119조가 있어요. 124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뭐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다. 자기계약이 뭡니까? 내가 갖고 있는 X부동산을 1억에 좀 팔아달라고 을에게 얘기를 했는데, 이 을이, 자, 어떻게 됩니까? 을이 지가 계약을 해버리는 거야. 병인한테 계약하지 않고 지가 계약해버려요. 이게 뭐라고? 자기계약. 이 자기가 누구라고? 대리인. 아시겠죠? 누구라고요? 대리인. 아시겠죠? 그래서 대리인 지가 계약을 하더라. 무슨 계약이라고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뭡니까? 이 사람으로부터 팔아달라고 했고 이 사람으로부터 매수해달라고 대리권 양쪽으로 다 받았죠. 무슨 대리입니까? 쌍방대리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자기계약과 쌍방대리를 하면 누가 잘못될 확률이 높아요? 본인이 잘못될 확률이죠. 자, 대리인 함부로 함으로써 누가 피해봐요? 본인이 피해보잖아. 그래서 이걸 금지하는 이유가 원칙이 뭔데 왜가 뭐냐면 WHY입니다. 제가 영어는 and와 y밖에 안 씁니다. 아시겠죠? 그죠? why. 왜 그러냐? 아시겠죠? 왜 그러냐? 본인을 해할 뭐가 있으니까? 염려가 있으니까. 오케이?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뭐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다고요. 자, 119조 갑니다. 119조.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원칙 금지하고 있는데, 자, 119조입니다. 119조. 여기서 이제 요거 안 봤네. 예외 안 봤네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데 예외. 본인이 허락을 한다든지. 을이 있잖아요. 을이 갑을 찾아가가 이랍니다. 야, 1억짜리 1억 팔아 했는데 내가 8천만 원 사면 안 되겠나 했더만 본인이 봤을 때 뭐랍니까? 네가 고생했고 좀 했으니까 내 8천원이 해라. 하면은 지가 계약할 수 있어 없어? 본인이 허락하면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래요. 맞죠? 그럼 뭐 하면은 본인이 허락하면은 자기가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기가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자, 두 번째. 채무에 이행을 할 수 있는데 요거는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이 요거는 된다. 자,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은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이 말입니다. 다툼이 없는 채무는 된다. 됐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이 허락했을 때
채무이행이 돼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의 경우는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요 124조부터 볼게요. 207페이지. 자기계약 삼방대리 금지 돼 있죠? 있나요? 자, 124조.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본인이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허락이 있으면 안 된다고. 허락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당사 상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207페이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4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해서 당사 상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그래서 무슨 계약 금지입니까? 자기 계약 상방 대리를 뭐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옆에다가 채무이행 할 수 있는데 뭐가 없는?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이 허락하거나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까지 정의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124조의 의 갑니다. 자, 그래서 자기계약 삼방대리 A번, B번 묶어 놓으시고, 자기계약은 대리인 지가 계약한 게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양쪽으로부터 대리금 받았다. 쌍방대리입니다.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원칙은 줄 것이고, 현관펜. 자기계약 삼방대리를 원칙적으로 뭐하고 있다? 금지하고 있다. 자, 207페이지의 밑에 니은번의 원칙에서 A번 줄 끊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왜 이렇게 금지하고 있는데요?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 근데 예외. 우리가 예외 아까 봤습니다. 본인이 허락하거나 채무 이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채무 이행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채무 이행 말고 위에 보면은 본인 허락 중에서 중요한 게 등기 나오죠. 등기 나와요? 네. 자, 법무사의 등기 이전은 무슨 대리 허용입니까? 쌍방대리 허용이다. 이걸 이해한번 해봅시다. 이걸 이해해 봅시다. 여러분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자, 아파트를 사러 갔을 때 공인중개사 사무실 갔을 때 자, 여러분이 파는 사람이고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 중개사가 이제 뭐라 합니까? 파는 사람 보고 등기 필증하고 뭐 서류들 득고를 하죠. 맞죠? 등기 능기 서류를 다 득고를 하고 그다음에 매수인 보고 뭘 합니까? 돈 준비하이소 이래 하잖아. 돈 준비하이소. 매수인 돈 줘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돈 준비하고 자기 앞으로 할 서류 득고를 하죠. 딱 갔다 중개 사무실 가면은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중개사 기다리고 있고 법무사 딱 기다리고 있죠. 예? 그럼 와서 뭡니까? 자, 도장 주세요. 인감증서 다 떼왔습니까? 이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해가지고 도장 막 찍어야 안 찍어요? 위임장에. 매매를 한 번도 안 해봤구나. 매매를 한 번도 안 해보니까 이해가 되나? 그래서 이제 위임장에 도장 다 찍고 인감증서 첨부해가지고 양쪽으로부터 대리권 받아가 등기 쳐줍니까? 안 쳐줍니까? 쳐준다고요. 나중에 하게 될 때 보라고. 아시겠죠? 매매할 때 보라고. 남편이 한다 그래도 따라가서 봐요. 알겠죠? 봐요. 알겠죠? 무조건 따라가야 된다고. 이게 바로 그 유명한 무슨 대리다? 상방대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등기법에는 상방대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무사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중개사들이 뭡니까? 이 법무사의 상방대리 등기 이것도 저것도 하겠다고 막 했다가 법무사에 막혀가지고 못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중개사 그래도 이제 인증됐던 게 뭡니까? 경매에 참가해가지고 이제 매수 신청 대리 있거든요. 그건 돼요. 그건 됩니다. 되는데, 자, 이제 요것도 이제 등기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한테 뺏기고 있습니까? 법무사도. 변호사한테 뺏기고 있어요. 변호사가 이제 돈벌이가 안 되니까 등기까지 건드리고 있어요. 무슨 말이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죽을 지경입니까? 법무사가 죽을 지경이에요. 알죠? 자격증 가치가 뭐 중개사보다 더 없는 게 이제 법무사 자격증이에요, 솔직히. 예? 그래서 오라면 날라옵니까? 안 옵니까? 등기 신다면 날라옵니까? 안 옵니까? 날라옵니다. 날라옵니다. 네. 자, 그러면 가치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요즘은.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대리입니까? 쌍방 대리는 등기에는 허용됩니까? 안 됩니까? 허용이 된다. 요거 지금 나왔던 겁니다. 현관에 딱 해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나머지 내용들은 참고사항 보시면 돼요. 자, 그 밑에 가서, 자, 우리가 이제 밑에 판례가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 자에게 아파트를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증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 자기 계약이라도 된다, 안 된다? 유효하다, 이 말입니다. 증여세만 받으면 되죠? 네, 그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한 번 나왔는데 그 참고사항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에 가면 채무이행인데, 채무이행은 다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새로운 이행하게 생기는 대물 변제, 경계계약 같은 경우는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말, 안 된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밑에 리얼번 124조의 위반의 효과입니다. 위반하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무효가 아니라 무권대리입니다. 두 번째 줄에 포인트 있죠? 무슨 대리 된다? 무권대리입니다. 권한도 없이 처분한 행위입니다. 무권대리. 자, 적용 범위에는요, 법정대리, 임의대리 모두 적용합니다. 줄 것이고. 법정대리, 임의대리 모두 적용입니다. 줄 것이고. 민법 124조에 대한 특치, 124조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 나와 있습니까? 이사와 법인의 이익 상반 사항에 대해서, 자, 우리가 시험에 중요하다고 했죠? 이익 상반 나오면 뭐라고? 특별대리인. 맞죠? 그게 형광펜. 맞죠? 우리 시험 문제 풀어봤었잖아요. 기출 문제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다시 합니다. 이익 상반 나오면 무슨 대리인? 특별대리인. 됐죠? 결론 나오면 버렸어요. 아, 그렇죠. 이제 좀 되네. 결론 나오면 뭡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임시이사입니다. 결론, 임시이사. 에? 결론, 무슨 이사? 임시이사. 이익 상반 나오면 어떻게 돼요? 특별대리. 이거 중요하다고 했고 문제 다 풀어봤었죠? 이 중요 포인트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걸 기억 못하겠다 그러면 결원 나오면 임시이사. 이응. 에? 결원 나오면 임시이사. 틀리면 틀려봐라. 아시겠죠? 안 됩니다. 이익상반은 뭐라고요? 특별대리인. 이익상반, 특별대리인. 이건 어떻게 되냐? 몇 자예요? 그렇죠. 알겠죠? 인자 빼보고 이익상반, 특별대리인. 이렇게 하세요. 자, 하여튼 기억해야 됩니다. 못하면 날아갑니다. 한 문제가. 중요한 거 했어요. 자, 위에다 또 적어 놓으세요. 위에다가. 결론, 무슨 이사? 임시이사. 이익상반, 특별대리인.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밑에 공동대리 갑니다. 자, 이제 119조로 갑니다. 119조는 뭐냐? 내 것 좀 팔아두가라고 했는데, 또 정인태 가서 내 것 좀 팔아두가. 무인태 가서 내 것 좀 팔아두가. 팔아도. 오케이? 오케이? 아, 그랬어. 그럼 얘들 전부 다 대리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 자, 우리가 우리 앞에 배웠던 임의대리 제도는 여러 명의 대리인 둘 수 있으니까 사적 자체에 뭐라고요? 확장이라고요. 여러 명의 대리인 두는데, 그럼 얘 중에 한 명이라도 행위를 하면은 효과가 누구한테 갑니까?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에게 희속이 됩니다. 오케이? 됐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 119조는 전제 조건이 대리인이 글자구나.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입니다.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여러 명인 경우 나왔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래서 원칙이 뭡니까? 무슨 대리다?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니까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됐어요? 각자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 두 가지. 예외. 각자의 원칙인데, 특별 수권이 있거나, 이게 무슨 말이냐. 내 거를 처분할 때, 너가 3명의 의사표시에 합치게 된다. 의사결정이 된다. 공동의 결정이 된다. 이게 특별 수권입니다. 무슨 수권이 있으면? 특별 수권이 있으면,
무슨 대리해야 됩니까? 공동으로 대리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법률 규정. 자, 이럴 때는 무슨 대리 한다고요? 공동으로 대리를 해야 돼요. 무슨 대리 한다고요? 공동으로 대리를 해야 돼요. 자, 이제 또 이해해야 돼. 대리인이 여러 명이야. 갑이 을인 때 팔아달라, 정인 때 팔아달라, 무인 때 팔아달라고 했어요.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행위를 하면 효과가 누구인데가? 본인인데가.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게 원칙이야. 자, 그런데 내 거 팔 때는 너그 세 명의 의사결정이 있어야 돼 라고 했어요. 그럼 반드시 공동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특별수권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이 있을 때도 공동을 해야 된다. 이게 대표적인 게 뭘까? 부모예요. 부모. 자녀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부모의 동의서가 첨부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런 얘기 합니다. 이제 니한테 줄 게 한 개도 없다. 그런데 나중에 우리 아들한테, 세훈이한테 다 주겠다. 그래서 우리 세훈이한테 줘도 돼요. 내가 지금 표 받을 이유도 없어요. 우리 아들한테 딱 줘도 됩니다. 다 등기 다 넘겼어요. 자, 그러면 저는 언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얘가 고3 때 딱 됐을 때, 공부한다고 정신없을 때, 이 아들 재산을 팝니다. 누구하고 눈 맞아가? 와이프하고 눈만 맞추면 돼요. 팔자. 알겠죠? 그래서 부모가 동의서 딱 첨부해가 팔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아시겠죠? 누구 눈만 맞아야 됩니까? 와이프하고 눈만 맞아야 돼. 알겠죠? 반드시 누구 동의서 들어가야 돼? 부와 모의 동의서를 첨부하면은 재산을 막을 수 있습니까? 처분할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손자에게 부동산 능력을 하더라도 고3 때 팔아버립니다. 얘가 대학교 가고 이러면 알거든, 이제. 성인 되면요, 제 건데 왜 팔았어? 이라고 막 그럽니다. 팔 때 어떻게 고3 때 팔아야 돼? 왜?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팔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핑계 딱 좋죠? 그럽니다. 네? 됐어요? 네, 그래, 팔아야 됩니다. 자, 얘가 대학교 가면은 이제 자기 거 소유권 다 알고 있습니다. 내 거 왜 팔았는데? 라면서 할머니 줘도 왜 파는데? 이러는 거야. 알겠죠? 언제 팔아야 된다고? 고3 때, 고2 때 팔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누구와 눈 맞으면 된다고? 부모가 공동을 해야 된다고. 내하고 와이프하고 같이 해야 된다고. 법에 대해서. 알겠죠? 자, 그럴 때 무슨 대리 한다고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법에 가면 나와요. 알겠죠? 부모가 같이 해야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너무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우리 아들하고 딸이 돼 있잖아요. 이제 세뱃돈 나오면은 이제 뭡니까? 통장 만들어주잖아요. 알아요? 네. 통장 만들어줬어요. 네? 만들어줬어. 이게 돈을 막 넣었죠. 그래 가서 이제 상담을 하니까 해지할 때는 부모가 같이 와야 돼, 안 와야 돼? 바로 해지를 안 해보니까 모르겠죠. 해지해보려 하니까는 이제 같이 해야 돼. 알죠? 이 얘기는 미리 해요. 끝낼 때는, 해지해가 돈 찾을 때는 부모가 같이 가야 돼요. 내가 한다고 해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진짜, 애 통장을요? 애 통장. 해지할 때. 미성년자일 때 해지할 때는 부모가 같이. 찾을 때 말고? 돈 찾을 때. 카드로 찾을 때는 상관이 없잖아요. 네. 카드가 아니고, 계약 해지할, 통장 계약 해지할 때. 그럼 대중대 가족 증명서 주금 해제. 그러니까 지금 공동으로 해야 돼. 신권자가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야 돼. 그러니까 두 개. 원래 그 부모가 같이 가는 게 원칙이에요. 네, 부모가. 자, 그래서 이게 그때도 무슨 대리 한다고? 공동 대리. 그 자녀의 재산이나 이런 걸 처분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공동을 하게 되겠다고. 법에 법률 규정이 되어 있거든. 그래서 무슨 대리가 원칙입니까? 부모는 공동 대리가 원칙이라고. 너무 어렵게 설명했네.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건 뭔데요? 특별한 수권이나 법률 규정이 있으면 무슨 대리를 한다? 공동. 원래 각자가 대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를 해야 된다고요. 아시겠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은 거예요. 아시겠죠? 시험은 그렇게 법조문대로 나오니까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밑에 갑니다. 119조 나와 있습니까? 대리 수인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되어 있죠. 무슨 대리가 원칙이에요? 각자 대리가 원칙인데 법률 또는 수권행위 다른 정한 바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줄 거 놓고 무슨 대리다? 공동으로 대리한다 이렇게 되죠.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공동으로 대리한다.
그래서 909조가 지금 얘기했던 거예요. 아시겠죠? 909조. 우리 시험 안 나옵니다. 909조. 친권은 부모가 혼인 중인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일을 행사한다. 자, 어떻게 행사하라고? 공동으로 행사하라고요. 부모가.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는 당사 청구해서 가정법원이 일을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행사할 때 누가 하라고요? 자녀재산 처분하고 할 때는 부모가 공동으로 하는 얘기예요. 909조입니다. 여러분 상관없어 시험 안 나와요. 근데 법률의 규정에 있다는 거 말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무슨 대리다? 공동 대리 내용이었습니다. 기업법 내용. 자, 일단 밑에 가세요. 대리인이 뭐일 때입니까? 수인일 때죠? 기업법에서 두 번째 줄 포인트예요.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줄 보고 세 번째 줄 가면 핵심이 나와요. 의사결정의 공동입니다. 무슨 결정에? 의사결정의 공동입니다. 자, 그래서 니은번에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A번의 현관편 각자 대리가 원칙이죠. 예외 법률 규정이 있거나 수권에 달리 정할 때는 무슨 대리다?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119조 위반의 효과입니다. 119조 위반의 효과 두 번째 줄에 위반하면 무슨 대리다? 무권 대리가 됩니다. 찾았어요? 두 번째 줄에 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동 대리만 적용됩니다. 119조는 능동 대리. 수동 대리는 적용되지 않는다. 체크만 하시고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남용, 별표한 넣으시고. 자, 대리권 남용입니다. 자, 대리권 남용은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뭐하는 겁니까? 남용하는 겁니다.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남용한다. 이게 대리권의 뭡니까? 남용입니다. 아시죠? 자, 이럴 때는 민법 규정이 있다 없다? 규정이 없어서 어떻게 된다? 민법 107조의 1항에 단서가 뭐 됩니까? 유추적용 됩니다. 유추적용 됩니다. 자, 107조 1항이 뭐였습니까? 107조 1항. 비진의 의사표시.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그런 내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77조요) 77조. (77조도) 있고 77조 있죠. 대표권 남용, 대리권 남용을 똑같이 취급합니다. 거기서 보시면 원칙은 유효인데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무효된다. 대리권 남용을 해결하는데 그거 말고 또 어디 있냐면은 대리권 남용이 있을 건데 여기 없네요. 이 책에는 없네. 있어요. 174페이지 있어요. 17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174페이지에 2번 두 번째 팔 위에 있어요. 대리권 남용. 진의하는 의사표시가 대리인에서 이루어진 경우 진의가 본인의 이익이나 의사에 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 이익을 위한 배임적인 것임이 밝혀졌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적용이 되어서 본인이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안 진다는 내용이죠. 맞아요? 자, 이 내용이 어디냐면은 어디 있냐? 209페이지 209페이지 아니고 210페이지 합시다. 210페이지 있죠? 그 밑에 판례 있습니까? 있죠? 네, 그거 있고 그 옆에다가 뭐라 되어 있습니까? 대리권 남용의 효과는 77페이지 대표권 남용할 때 똑같아요. 아시겠죠? 77페이지 참조 적어놓으시고 대표권 남용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리권 남용으로 유추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원칙은 유효인데 자,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된다. 그래서 210페이지 보세요. 210페이지 효과가 옆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 77페이지 참조해 놓으시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가서 그 판례는 177페이지 아까 봤었죠? 74페이지 174페이지 봤었죠? 174페이지 판례 내용 똑같아요. 자, 대리권 남용이란 것은 민법에 규정이 없어서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 적용 되느냐 안 되느냐가 시험 문제입니다. 유추 적용 된다 안 된다? 된다 해야 돼요. 안 된다면 X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돼요. 자, 그 내용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에 뭐 나옵니까? 이제 소멸 나옵니다. 대리권 소멸. 자, 대리권 소멸은요, 일단, 대리권 소멸. 자, 대리권 소멸로 갑니다. 대리권 소멸. 자, 이제 소멸. 남용이, 자, 우리가 다섯 번째가 남용이었습니다. 이제 여섯 번째 이제 소멸인데, 소멸은 127조, 128조 내용인데, 127조는요, 법정 대리, 임의 대리의 공통의 소멸사입니다. 그래서, 본, 사, 두 번째, 대사, 대파, 대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뭐 했을 때, 사망했을 때, 대리인이 사망했을 때, 대리인이 파산했을 때, 성년, 후견, 개시가 됐을 때,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자, 이거를 외우지 말고 이해하면 돼요. 자, 보세요. 내 것 좀 팔아두가 했는데 죽어버렸습니다. 본인이 사망했죠. 그러면 이 재산 누구한테 넘어가냐면 갑다시 넘어갑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시 넘어가 보거든. 알겠어요? 그럼 이 사람의 대리권은 어떻게 된다고? 소멸해. 무슨 말이죠? 누가 죽으면? 본인이 죽으면. 좀 팔아달라고 했는데 얘가 죽어버렸어요. 대리인이? 대사야. 그럼 회개할 수 있어 없어? 죽어버렸는데? 어디 있으면 지금? 여기 있어요. 여기 뭐야? 무덤. 비석, 무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행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본사, 대사 이해됐어요? 대파. 대리인이 파산했을 때. 법률 행위를 하는데 얘가 상태가 파산 상태면은 행위할 수 있다 없다? 없게 해놨단 말이야. 파산 상태. 대파, 대성 뭐야? 성년 후에 계시될 때. 에? 자, 얘 보고 팔아달라 했는데 얘가 라고 침 질 흘리고 있다. 너무 가있나? 자, 하고 침 흘리고 있어요. 그럼 얘한테 재산 맡기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사, 대사, 대파, 대성이야. 성령 계시됐을 때. 알죠? 그럴 때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공통의 소멸 사유가 된다. 자, 그 다음에 128조는 임의 대리의 특유의 소멸 사유입니다. 첫 번째,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이게 무슨 말이고, X 부동산 팔아달래가 팔아줬습니다. 이제 대리권 있어 없어? 없어. 팔아주고 난 다음에 대리권 있다 없다? 없어요. 됐어요?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에 있고. 두 번째, 얘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야 수권행위 처리해버렸어요. 대리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수권행위를 뭐 했을 때? 수권행위를 본인이 처리했을 때. 그럼 대리권은 뭐합니까? 소멸하죠. 됐습니까?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뭐라고요? 무슨 사유다? 소멸 사유가 되는 거예요. 됐나요? 됐죠? 자, 그래서 봅니다. 210페이지 있습니까? 대리권의 소멸입니다. 127조 보면 돼요. 대리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소멸한다. 본사, 현관편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이렇게 외우기 쉽게 대성, 대파 이라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외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임의대리의 특유의 소멸 사유 나와 있습니까? 자, 128조입니다. 법률행위에 수여된 대리권. 자, 줄 것이고 법률행위에서 수여된 대리권이 무슨 대리인? 임의대리의 소멸 사유입니다. 전조의 경우 외에도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줄 거 놓고 1번 임의대리는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소멸하고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 처리하는 경우도 같다. 수권행위를 뭐 했을 때? 처리했을 때 소멸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입니다.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 처리로서 소멸을 한답니다. 됐어요? 자, 됐습니다. 나머지 내용 보는 게 아닙니다. 나머지 옆에 내용은 참고사항을 보시고
시험에는 소멸 나오면 어떻게 온다고? 본사, 대사. 자, 외워보자. 자. 집에 가서 안 할 거잖아. 하고 치웁시다. 자, 다시. 본사, 대사, 대파, 대성.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28조.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 철회로 소멸한다. 임의대리의 특유의 소멸사유였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 안 봅니다. 법정은 딱 보면 충분해요. 그것밖에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대리행위로 갑니다. 자, 이제 대리행위입니다. 본인으로부터 뭘 받았습니까? 대리권 받았잖아요? 지금 대리권에 대해서 했어. 대리권의 의의는 다시 복수. 자격 또는 권한을 말하고, 발생은 법정되는 법률, 규정, 임의대리는 수권행위. 범위를 정했을 때는 법정되는 법률, 규정, 임의대리는 수권행위를 해석하면 된다.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보존행위와 이용기행위를 할 수 있는데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 제한은 자기계약 삼방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본인이 허락하거나 채무이행인데 다툼이 없을 때는 할 수가 있다. 자, 등기에는 삼방대리 뭐 된다고요? 허용이 된다는 거. 대리 수인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특별한 수권이나 법률 규정이 있을 때는 무슨 대리한다고? 공동 대리한다. 그 다음에 대리권 남용은 뭡니까? 대리인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권을 함부로 썼을 때는 대리권 남용이라고 부르고, 이때는 민법 107조 1항의 단서가 유추적인 데서 원칙은 유효인데 비진의사표시 아닙니까? 비진의사표시 원칙은 유효인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는 무효로 한다. 그래서 또 이사가 그런 내용을 알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이 행위는 뭐가 돼서 부효가 돼서 본인의 책임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게 판례 내용이 있었잖아요. 했었죠? 네, 됐고 98기게 되고. 소멸은 뭡니까? 공통의 소멸 사유는 본사, 대사, 대파, 대성이고, 임의대리의 투기의 소멸 사유는 원인대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 철회로서 소멸을 한다까지 배웠어요. 자, 이게 대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리행위로 갑니다. 자, 이제 무슨 행위로 간다고? 대리행위입니다. 대리행위. 자, 대리행위는 어떤 내용이냐? 대리행위는 어떤 내용이냐? 대리행위. 자, 대리행위. 대리권 받은 을이 상대방하고 무슨 행위를 합니까? 대리행위를 한다. 무슨 행위를 한다고? 법률 행위를 하는 거예요. 무슨 행위를 한다? 법률 행위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대리행위, 법률 행위를 하면은, 자, 어떻게 됩니까? 대리행위를 하면은, 자, 어떻게 돼요? 현명해야 되죠? 무슨 말입니까? 현명주의죠. 뭐 해야 된다? 현명. 자, 현명이라는 건 누구 이름을 나타내야 됩니까?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야 됩니다.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야 된다. 이게 현명입니다. 누구 이름을 나타낸다? 본인 이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무슨 주의를 합니까? 현명주의입니다. 현명주의. 무슨 말이죠? 됐어요? 현명주의. 본인의 이름을 나타내는 게 무슨 주의다? 현명주의입니다. 현명주의. 됐어요? 그래서 현명주의입니다. 자, 현명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타날 현자의 이름 명자인데 누구 이름 밝히는 것이다? 본인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현명이다. 됐어요? 자, 그럼 효과를 누구한테 주려고? 본인이 주기 위해서 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갑의 대리인 뭡니까? 을 이렇게 합니다.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하든지 대리인 뭡니까? 을 하든지 요렇게만 한다고요? 현명을 한다. 됐어요? 여기입니다. 갑의 대리인 을 이렇게 현명을 합니다. 자,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해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뭡니까? 대행적 대리라거든요. 대행적 대리를 하더라도 효과는 누구한테 갑니까? 본인에게 간다. 자, 이게 현명주의입니다. 효과를 누구한테 주기 위해서? 본인이 주기 위해서 현명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현명주의에 대해서 봤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뭡니까? 114조인데, 근데 현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115조예요. 현명 안 하면은 행위를 누구 한 것 같이 보여요? 대리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그래서 현명하지 않을 때는 누구를 위한 것을 본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답니다.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 그래서 현명하는데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됩니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요. 현명하면 누구를 위한 거 본다고? 자기를 위한 것으로 봐요. 자, 이렇게 됩니다. 현명하지 않을 때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이 뭐냐면은, 하자와 흥결은, 행위한 사람 누굽니까? 을이잖아, 을. 맞죠? 대리니까,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한다는 게 116조예요. 116조.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하자흥결. 됐어요? 자, 책을 봅시다. 211페이지 114조 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자,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한 의사표시가 줄 것이고 현명입니다. 현명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 대해서 그 효력이 생긴다 되어 있죠. 현명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가배 대리인 을입니다. 현명하면 누구한테 효과가 간다고? 본인한테 간다고요. 그 다음에 2항 갑니다. 전항의 규정은 대리인에 의한 제3자 의사표시도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동대리입니다. 수동대리든 능동대리든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요? 본인한테 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의에 줄 것이고요. 밑에 기억번. 현명이라는 것은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자, 됐습니다. 자, 그렇게 정의하시면 되겠고, 그 밑에 이제 나머지 내용 보시면 되고, 자, 밑에 가서 적용 범위 나와 있습니까? 114조의 현명주의는 무슨 대리만 적용되고, 능동 대리만 적용되고, 수동 대리는 현명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칠판 보세요. 수동 대리는 상대방이 얘가 대리라는 걸 알고 들어가잖아. 그럼 수동 대리 현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능동 대리만 현명을 합니다. 자, 넘기시고. 현명 방법은 기역, 니은, 디귿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반드시 명시적으로 표시된 것이 아니고 가배 대리인 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고 대리인 을 해도 됩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2번 갑니다. 2번 대리인은 반드시 대리인을 표시하여 의사표시하는 것이 아니며 돼 있잖아. 반드시 대리인한 것을 표시할 필요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인정이 돼야 된다는 내용 체크하시고요. 자,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현명하지 않았을 때 115조입니다. 현명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한테 간다는 얘기야. 가배 대리인 을이다. 효과를 누구에 주기 위해서? 가백에 주기 위해서 현명하는 거고, 현명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밑에 115조 갑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아니할 때는 줄 것이고, 현명하지 않았을 때는 그 의사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봅니다. 그 밑에 그러나는 3월달에 설명할게요. 일단 현명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것으로 본다?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대리인 지가 책임져야 됩니다. 자, 옆에 페이지 가서 213페이지. 대리행위의 하자. 행위하는 사람이 누구라 했습니까? 대리인이 한다 했잖아. 하자와 흥결은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116조 1항. 의사표시의 의사의 흥결, 사기 강박이 또는 어느 사정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 여부는 현관펜 누구 기준으로?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을 합니다. 2항. 특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하는 경우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현관펜을 쉬고 누구 지시에 쫓아서? 본인의 지시에 쫓아서 행위를 한 경우에 본인은 자기가 안 사정 또는 과실을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대리인의 부지를 정하지 못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본인이 지시했잖아. 이렇게 하라고. 그 얘가 그렇게 시킨 대로 했습니다. 맞죠? 시킨 대로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갑이 을행한테 가서 야, 니 왜 이랬어? 그럼 을이 뭐랍니까? 지가 시켜놓고 지랄하네. 합니까 안 합니까? 하잖아. 그래서 본인이 시킨 대로 행위를 했을 때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책임 물을 수가 없다. 당연한 걸 이 법에 해놨다고. 알겠죠? 시킨 대로 했단 말이야. 책임 물을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116조 2항.
자, 그래서 밑에 방갈로 1번, 방갈로 2번이 위에 법조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됐어요? 그 다음에 방갈로 3번에는 별표 해놓는데 지금 설명하면 돌아봅니다. 요 3월달에 합니다. 3월달에 합니다. 지금 설명하면 돕니다. 알죠? 자, 그래서 넘기시고 이제 대리인의 능력으로 합니다. 자, 대리인은 117조예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가 아니라도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겁니다. 행위 능력자가 대리인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권리 능력과 뭐는 있어야 됩니까? 의사 능력은 있어야 되죠. 그래서 117조에 나오네요.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체크하시면 되고, 그 본인에 대한 능력은 어떻게 됩니까? 권리 능력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외우는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자, 우리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능력은 무슨 능력이 있어야 됩니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갑, 을, 병이잖아. 한 줄씩만 가면 됩니다. 갑, 을, 병. 갑은 뭐만 있으면 됩니까? 사람아 있으면 을이 뭡니까? 법정 대리인이죠? 갑이 침 흘리고 해도 뭡니까? 누가 다 알아서 합니까? 법정 대리인이 다 알아서 하거든. 그럼 본인은 뭐만 있으면 돼요? 사람만 있으면 돼요. 권리 능력. 그런데 대리인은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된다. 왜?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니까. 자, 병은 법률 행위를 해야 되니까 다 갖추고 있어야 됩니까? 없습니까? 있어야 돼요. 가불병해가 한 개씩만 늘리면 되네. 가불병. 그냥 다 외웠네. 맞죠? 우린 다 외웠습니다. 갑은 사람만 있으면 돼. 권리 능력. 을은 권리 능력과 의사 능력. 병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다 있어야 됩니다. 법률 행위를 해야 되니까. 되십니까?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본인의 능력까지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대리의 효과는 누구에게 기소되느냐? 병이 을에게 사기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을이 사기강박을 취소하는 게 아니고 모든 효과가 누구에게 기소되니까? 본인에게 기소되니까 본인이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취소권이나 해제권이나 이런 행사는 누구 한다고? 본인이 하는 겁니다.